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저는 남편. 부인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셨나요? 그런데 그 분양권 팔고 싶으시다고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은 이제 분양권 매도 매수 절차와 이제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분양권 거래는 저희가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은 비조정 지역에 전매 제한이 풀렸을 때, 그때를 이제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보통 중도금 대출은 60% 잡혀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가 진행이 되는지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가 돼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그 대출 은행에 방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두 매도 매수 모두 본인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60%를 받았다면 이 60% 금액을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일단 은행에서 승계 작업이 다 된 다음에 이제 뭐 승계 확인서 같은 것을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분양사무소로 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은행 서류는 이렇게 했고 매매 계약서도 작성을 했다라고 해서 제시를 하면 이제 명의 변경에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날 갔다고 해서 바로 명의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가 돼서 계약서가 새로 찍혀서 나와요. 매수인 이름으로. 그럼 그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은행에 제출을 하게 되면 모든 명의 변경 절차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분양권을 매도할 때 매수인은 그 계약금 10%에 대한 거 플러스 프리미엄을 주고 그 합산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아까 비조정 지역은 60%라고 말씀드렸는데 60%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옵션이나 뭐 확장이라든지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 옵션을 한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을 추가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권 매도, 매수가 완료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을 60%를 다 받지 않았다. 중도금 대출 30%만 받고 나머지 30%는 현금 잔함을 했다라고 할 시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30%를 승계받고 나머지 30%에 대한 거를 똑같은 조건으로 현금 잔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중도금 대출을 다시 실행할 수는 없고요. 항상 똑같은 조건으로 승계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그 매도 매수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살펴봤고요. 그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OX 퀴즈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매도인이 받은 중도금 대출금은 모두 상환한 이후에 매수인에게 승계해야 할까요? 네, 답변은 DX입니다. 그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받으시면 되고 중도금 대출을 다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때까지 진행된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되었다면 매도인은 진행된 대출금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지급한 이후에 매수인에게 승계를 해야 할까요? 네, 답변은 DX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있고 입주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완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매수인이 입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는 보통 중도금 대출이 이자 후불제라고 해서 잔금 때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인이 지불하는 걸로 이제 관행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협의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강한 매수 우위 시장에서는 또 매도인이 일정 부분 이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100% 매수인 부담은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걸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계산법은 이제 원래는 기납부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해서 총 금액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해진
이제 뭐 관례상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보통은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식에 따른 그 요율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신고를 하게 되나요? 그렇죠. 분양권도 다를 게 없는 게 내가 이 분양권을 팔아서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건 보통 이제 양도세는 요즘 직접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 차익은 즉 프리미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초 분양자라면 분양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를 내시면 되시고 중간에 나도 매수한 사람이다 하면 그 매수 금액에서 또 프리미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율은 저희가 양도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1년 미만이다 하시면 55%, 이 5%는 보통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55%, 그리고 내가 1년 이상이 됐다 하면 44%고요. 이제 2년이 됐을 때 기본세율, 보통 양도세율의 기본세율로 이제 적용을 해서 내게 되시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분양권, 그 매도, 매수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뭐요? 그 명의 이전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매수인이 단독이면 혹은 내가 단독 명의인데 매수인이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한다. 혹은 나도 공동 명의인데 매수인도 공동 명의다. 할 때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공동 명의라고 해도 두 사람이 중도금 대출을 같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대표로 세운 한 사람이 중도금 대출을 받고 만약에 부부라면 남편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거기에 공동 명의인 저는 같이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 명의라고 하더라도 단독인 매수인한테 넘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요. 내가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가져갈 때는 여기에 공동 명의자 중에 대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한테 대출이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다른 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분양사무소에서 단독 명의인데 공동 명의로 명의 이전하는 거 안 받아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독하고 단독끼리 계약을 한 다음에 분양사무소에서 명의 이전을 한 이후에 그 명의 이전을 한 사람이 우리 이거 공동 명의로 바꿀 거예요 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분양사무소에 특이점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영상이 도움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다 같이 부동산에 눈을 떠요.